자, 상담이나 교육이나 뭐 영업이나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레포를 형성합니다. 레포. 자,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 상담도 잘하셔야 되고 또 부동산 영업도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또 세 분 선생님들도 또 상담 교육 쪽에다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포의 힘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설득시킬까? 어떻게 뭐 좋은 결과를 만들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6단계로 보거든요. 6단계. 이 6단계를 따라가면 절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우선 첫 번째는 관심과 사랑을 갖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 우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달래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고. 엄마는 아기를 사랑으로 바라볼까요? 미움으로 바라볼까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바라보죠? 자, 엄마가 아기를 사랑으로 바라본 그 마음처럼 우리가 내담자를 바라보고 고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가슴에 따뜻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 사랑이 잘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5번을 반복해 보자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자, 그러면 이 관심과 사랑은 어디에서 놓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눈빛에서 놓은 거, 눈빛. 눈을 마주 보는데 그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지면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눈빛을 바라보는데 눈빛이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사랑을 담아라. 눈에 사랑을 담는 방법은 바로 마음에 사랑을 담는 겁니다. 눈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훈련을 해야 돼요.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표정을 연습해야 된다. 자, 부드러운 눈빛, 온화한 표정. 여기 웃음 치료 강사님도 계시지만요. 부드러운 눈빛과 온화한 표정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자, 눈꼬리는 내리고, 눈꼬리를 내리고, 이 꼬리는 올리는 겁니다. 네. 뭐라고 그랬지, 제가? 눈꼬리는 내리고, 이 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콧구멍은 벌렁벌렁 하는 겁니다. 자, 눈꼬리 내리고, 이 꼬리 올리면 콧구멍은 좀 벌렁벌렁해. 그러면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좀 밝고, 자, 부드러우면서도 온화해질까요? 우리 저번에 우리 이명수 선생님이 이제 웃음 치료 강의를 하는데 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너무 좋은 방법이 같아 제가 볼 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를 길게 소리 내는 거지. 이를 길게 소리 내면서 이 꼬리를 올리는 연습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 꼬리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 꼬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한 5초 정도는 이 상태에 멈춰줘야 된다는 거죠. 네, 요거 훈련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표정 관리를 좀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는 사랑을 담아라. 이렇게 마음에 사랑을 담으면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은 이제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을 한다는 거죠. 마치 이제 엄마가 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안색도 살피고 표정도 살피고 자세, 호흡 모든 걸 살피는 그 엄마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관찰한다는 건 살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마음 상태는 어떤지 이걸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경우는 이 사람 성향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참고 경험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꿈 비전은 뭔가, 관심사는 뭔가,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관찰을 해서 살피는 겁니다. 살피면은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해시킨다.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자, 상대방 입장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충분히 살피면서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맞추는 게 쉽겠죠? 예. 자, 상대방과 맞추고 대화하는 게 쉬워집니다. 자, 우리가 맞추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자, 말의 내용도 맞춰야 되지만은 자, 음성 언어도 맞춰야 되고요. 신체 언어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내용 언어라는 것은 어떤 화제, 말의 어떤 대화 화제도 맞춰주고, 자, 그 사람의 또 핵심 단어도 맞춰준 거죠. 사람마다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핵심 단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핵심 단어도 맞춰주고, 그다음 서술어도 맞춰야 된다. 서술어는 뭐냐면은 형용사나 주로 동사로 구성이 되는 건데, 이게 시각적인 언어냐, 뭐 청각적인 언어냐, 신체 감각적인 언어냐, 내부 언어냐, 이런 감각의 언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밝고 환하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떤 감각이죠? 시각이죠. 시간. 그럼 나도 시각으로 맞춰주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이건 뭐예요? 청각이잖아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죠. 제 느낌도 그래요. 이건 신체 감각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떤 시각, 청각, 신체 감각, 내부 언어에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감각에 맞춰주고요. 그다음 목소리에도 맞춘데 좀 천천히 말하면 나도 천천히 말을 하게 되고요. 빠르게 말하면 빠르게 말을 하게 되고, 하이톤이면 하이톤, 좀 낮은 톤이면 낮은 톤, 소리 크기도 크게, 중간 크기, 작은 크기, 이걸 다 맞추는 거죠. 가능하면 억양까지 맞추면 참 좋은데 억양은 이제 우리 사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의 특징을 맞춰라. 그다음 신체 언어를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자세, 같은 호흡, 같은 몸짓. 이게 신체 언어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일치시키는 것. 매칭이라는 게 매칭. 상대방이 오른손을 올리면 나도 오른손을 올리는 식으로. 오른손으로 머리를 만져요. 나도 오른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매칭, 일치시키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미러링이라 해서 미러링, 거울 반응하기. 상대방이 오른손을 올리면 나는 왼손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맞춰주는 것을 미러링이라고 한다. 미러링. 그 다음에 이제 교차 반응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교차 반응하기. 크로스오버 미러링. 상대방이 눈꺼풀을 반짝 깜빡거려요. 그럼 난 고개를 갖다 그러는 거죠. 눈꺼풀 깜빡, 고개 갖다. 눈꺼풀, 고개 갖다. 주로 체면 걸 때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눈꺼풀 깜빡이는 거 보면서 까딱 이렇게 까딱 해주면은 체면이 쉽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신체 리듬을 맞춘 거죠. 신체 부위는 다르지만 눈꺼풀 깜빡이는 것과 고개 까딱거리는 것은 신체 부위는 틀려요. 그렇지만 이렇게 맞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잠재의식은 그걸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제 그 말을 따라가면서 맞추는 걸 백트래킹이라고 하는데, 백트래킹. 상대방 이것도 뒤에 다시 다룹니다. 반복하기, 뭐 바꾸어 말하기, 뭐 요약하기, 공감하기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좋아요. 이거죠. 요즘 막 직장 상사가 나를 갈구고 가지고 직장을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꾸어 말하면 직장 생활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내용은 비슷한데 말하는 그 어떤 언어의 사용법이나 화법을 바꿔주는 거죠. 내 말로 내 언어의 스타일을 바꿔서 말하는 걸 이제 바꾸어 말하기로 하는 거죠. 뭐 요약하기, 이거는 말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제가 말씀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씀 참 공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뭐 공감하기, 기분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 어떤 내용 주제에 대해서 이런 기분이었겠네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그분의 이제 기본 상태를 입으로 말하면서 맞춰준단 말이죠. 자세한 뒤에 다룹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맞춰주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닫혀요? 열려요. 마음이 열리죠. 마음이 열리는 상태를 바로 래퍼라고 그래. 래퍼. 래퍼는 마음이 열리는 상태, 협조할 수 있는 상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 간이라도 써줄 수 있는 상태,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상태. 자, 우리 사랑의 콩깍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콩깍지가 낀 상태. 이게 다 래퍼입니다. 래퍼. 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정신불감 상태가 아닌가. 정신불감 상태. 이 정신불감 상태에 빠지면 답이 없죠. 자,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정신불감 상태에 빠지게 만들면 래퍼가 형성되었다. 이때는 뭐 영업적인 제안을 해도 성사가 될 수 있고요. 상담을 해도 상담이 잘 되고,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되고, 강의를 해도 강의가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래퍼를 형성하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래퍼로 가는 겁니다. 래퍼 형성되었을 때 이끌기를 하는 겁니다. 이끌기, 리딩.
자, 이제는 내가 영업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치료적인 테크닉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상담에서 어떤 뭐 이끌기를 할 수가 있어. 충고를 하거나 또는 가르치기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러면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뭐가 와요? 변화가 일어난다. 즉 원하는 결과가 따라온다. 지금 이렇게 6단계를 쭉 갔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것 같죠? 뭐 래퍼의 기본 6단계를 제가 다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래퍼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테크닉이 바로 경청이거든요. 경청, 공감적 경청을 훈련해야 되는데 우선 공감적 경청을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듣기를 하고 있나 이 듣기 5단계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 가장 하위 단계는 무시하기. 자,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무시하기. 무시하기. 이거는 듣기에서 가장 하위 단계예요. 두 번째는 이제 듣는 척하기. 듣는 척하기. 예, 듣는 척하기. 이거는 두 번째로 안 좋은 겁니다. 세 번째 골라서 듣기. 골라듣기. 골라서 듣기는 선택적 경청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3번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4번에 주의해서 경청하기. 시작. 주위에서 경청하기. 이거는 집중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듣는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기본 상태는 듣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5번으로 가야 돼요. 자, 공감적 경청. 공감적 경청은 말하는 내용도 주의 깊게 듣지만 말할 때 기본 상태라든지 말하는 의도까지도 잘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시하기. 내가 무시하기를 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상대방이 호응을 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리액션을 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서 3분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시하기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3분. 상대방이 호응을 하지도 않고 리액션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3분 이상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시하기 경청을 하고 있다. 혹시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응도 없는데 내 혼자 3분 이상 이야기한 적이 있다. 고개 한번 갔다 갔다 해보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특히 이제 직장 상사들이 직장 부하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 뭐 회식 자리에서 훈계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밥상머리 교육,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기 경청이라고 봐야죠. 부모가 이제 자녀한테 훈계하는 또 그런 대화법. 그래서 이제 반응이 없는데도 3분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반응을 살펴야 됩니다. 자, 반응이 좋을 때는 계속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시 내가 대화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반응을 물어본다든지 뭐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는 척하기. 끝으로는 막 듣는 척 고개도 갔다 갔다 하고 리액션도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부간의 대화를 보면은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여보, 내일 우리 아들 재롱잔치 하는데 당신 같이 갈 수 있지? 우리 아들 재롱잔치 하는데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근성으로 그래야지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1시간 이후에 대화를 해보니까 남편이 재롱잔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듣는 척 하기로 했거든요.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재롱잔치 이야기는 그냥 흘러서 들었거든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는? 굉장히 그 기분이 좀 상하겠죠. 내 말을 헛들었네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무시당한 느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듣는 척 하는 거죠. 자, 3번에 이제 골라서 듣기.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골라서 듣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두뇌의 지각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두뇌 용량이 너무나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정보는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없는 정보는 그냥 흘러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 경청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일반적인 대화에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뭐 영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선택적 경청을 뛰어넘어야 되죠. 뭐 일반적인 대화에는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럼 어떻게 뛰어넘느냐? 일단 4번, 5번으로 가야 돼요. 4번의 주의해서 경청한다는 이야기는 마치 통역을 하는 것처럼 녹음을 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자, 통역관이 통역을 한다면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뭐 집중. 예, 완전히 100% 집중을 하겠죠. 통역해야 되니까. 자, 녹음을 하듯이 듣는다. 그러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타이핑을 하면서 들어요. 저는 상담할 때 모든 이야기를 거의 타이핑을 해요. 앞뒤가 맞고 안 맞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막 이렇게 막 다 메모가 돼 있어요. 이게 오는 분들은 좀 타이핑이 돼 있어요. 엄청나죠? 수천 건이 수천 건. 뭐든지 메모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메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메모하면서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블루투스 키보드를 하나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휴대용으로. 그럼 핸드폰과 연결되거든요. 손으로 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키보드를 하시면은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키보드 한 2만 원만 하면 삽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면 뭐 필기를 해야죠. 어쨌든 메모를 하면서 듣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이제 이걸 뛰어넘어서 5번으로 가야 되죠.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감적 경청과 집중적 경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 좀 보겠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내용은 100% 주의해서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하는 의도와 말하는 숨은 의도와 기본 상태를 들어주지 못한 겁니다. 이제 공감적 경청은 내용도 100% 잘 듣지만 자, 말하는 의도, 말하는 숨은 의도와 기본 상태까지 들어주는 거죠.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7시만 되면 항상 칼같이 퇴근을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항상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7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8시가 돼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밤 10시 반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여보 정말 미안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찾는다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전화도 못하고 전화도 핸드폰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늦게 왔네. 너무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과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 자, 내용만 들으면 길 건너편에 치킨집 새로 생겼더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숨은 의도와 그 기본 상태를 들어준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해봐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아내가 7시에 남편이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안 왔어요. 근데 저녁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저녁 안 먹고 기다렸죠? 배가 많이 고프겠죠? 근데 새로 생긴 치킨집을 보니까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녁을 먹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치킨집에 새로 생긴 치킨집에 치킨을 시켜가지고 맥주 한잔 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좋지. 그렇지? 이게 숨은 의도잖아요. 그럼 이걸 남편이 읽어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여보 나 기다리다고 저녁도 못 먹었네. 정말 미안해. 그래 내가 새로 생긴 치킨집에 치킨 주문할 테니까 우리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서로 끌리죠. 사르르 높겠죠. 근데 그런 남편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혀 화가 안 날 텐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새로 생긴 치킨집 생겼나 보네. 뭐 그게 어째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은 들었는데 말하는 의도를 못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 이야기하는 표층 구조의 언어가 있어. 이건 입으로 노는 언어예요. 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또 말이 있어. 생각하는 머릿속에 이 말하는 생각하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심층 구조의 언어라고 하는 거지. 심층 구조의 언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구조의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두 가지 구조를 같이 들어줘야 돼요. 심층 구조의 언어와 표층 구조의 언어를 둘 다 들어주면서 우리가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학교 선생님이 손바닥 때렸어. 숙제 안 했다고. 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숙제를 안 했다고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의 숨은 의도는 뭐죠? 말하는 숨은 의도는? 억울해. 일단 억울하니까 엄마가 좀 날 달래달라 그런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숙제를 안 한 것은 내가 엄마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렇다고 손바닥까지 맞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이 억울하니까 엄마가 저 좀 달래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숨은 의도까지 읽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손바닥 맞았어. 마음이 많이 상했네. 숙제 안 한 것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손바닥까지 때릴 건 아닌데 선생님 너무 심하게 했네. 엄마가 뭐 해줄까?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기분 풀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죠? 마음이 좀 풀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네가 숙제 안 했으니까 맞았나 보네. 내가 숙제 안 했으니까 맞았나 보네. 이건 뭐예요? 주의에서 경청의 4번이죠. 네. 마음을 알아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마음이 토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대개는 4번 수준에서 경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5번 수준에서 경청을 한다면은 자녀와의 대화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천 구조의 언어만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심층 구조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그 말을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말할 때 기본 상태는 어떤가, 이것도 같이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번에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가짜야. 그것도 듣는 척 이러지 이제. 자, 이와 같이 이제 듣는다는 것은 곧 사랑이다. 자, 듣는다는 것은 곧 사랑이다. 시작. 듣는다는 것은 곧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보는 것이다. 시작. 듣는다는 것은 곧 보는 것이다. 뭘 본다는 이야기죠? 마음을 본다는 마음.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히어와 리슨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 히어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리스닝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평가하면은 리스닝이라고 해요. 리스닝.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중요한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 자, 들을 청자를 잘 이해를 하면은 이걸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을 청자에 이제 맨 처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귀. 귀자 나와요. 귀자. 귀자 밑에 뭐가 있나요? 임금왕자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임금님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임금님이 백성의 말을 듣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목자가 있어요, 그죠? 눈목. 눈목 밑에 뭐가 있나요? 한일자가 있고 그 위에 열십자가 있죠. 이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놓치지 말고 들으라. 뭘 놓치지 말아요? 자, 안색도 놓치지 말고 표정도 놓치지 말고 그 사람의 눈빛, 눈동자, 몸 자세 이런 걸 놓치지 말고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 말할 때의 기분 상태라든지 말하는 의도라든지 마음 상태를 충분히 들여다보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관찰해라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왔어요. 이게 마음심자죠. 마음심자. 자,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네, 상대방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경을 벗고 상대방 안경을 끼는 것처럼 내 신발을 벗고 상대방 신발을 신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눈목을 다시 보면은 입구가 3개가 있죠. 입구 3개가 모여서 눈목이 된 거잖아요. 자, 입으로 3가지를 반응하면서 들으라 이야기거든요. 입으로 3가지를 반응을 해야 돼. 즉, 3가지 리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액션. 첫 번째는 귀로 들었던 내용을 리액션하고요. 자, 하나부터 10까지 눈으로 관찰한 내용을 리액션하고요. 마음으로 공감한 내용을 리액션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글자 하나가 너무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귀로는 임금님의 귀로, 자, 백성의 말을 듣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듣는다. 눈은 하나부터 10까지 놓치지 말고 들으라. 뭘 놓치지 말아라고 그랬죠?
안색도 놓지 말고 표정도 놓치지 말고 눈빛도 놓치지 말고 몸의 자세나 호흡이나 이 모든 걸 관찰하면서 놓치지 말고 들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 마음 심자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들어야 된다. 마치 상대방 안경을 끼는 것처럼 상대방 신발을 신는 것처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되었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듣는다. 마지막에 입구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3개. 입구 3개. 첫 번째 입구는 귀로 들었던 내용을 리액션하고 두 번째 입구는 눈으로 관찰한 내용을 리액션하고 세 번째 입구는 마음으로 공감한 내용을 리액션하면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쌀쌀하네요. 자 입으로 얘기할 때 맞아요 날씨가 쌀쌀해요. 이렇게 맞추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귀로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액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할 때 그 안색을 보니까 뭔가 좀 밝고 환한 안색이에요. 예, 피부가 밝고 환해. 그래서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야, 안색이 밝고 환한 거 보니까 오늘 뭐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안색이 막 굳어 있거나 뭔가 좀 피로에 쩔어 있거나 좀 피부 빛깔도 어둡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 되죠? 안색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오늘 뭐 좀 건강이 안 좋은가 봐요?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관찰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상대방 입장이 돼 보니까 이제 요즘 퇴근도 늦게 하시고 주말도 출근하면서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상대방 입장을 공감하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을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페이지를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경청의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빨리 가나?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화면. 일부러 이걸 안 보여드렸어요. 이제 들을 청취를 잘 이해를 하시면 설명하시라고. 제가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1단계 귀로는 녹음을 하는 것처럼 통역을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듣는다. 그게 1부분입니다. 시작. 귀로는 녹음하는 것처럼 통역하는 것처럼 듣는다. 자 2단계 눈으로 하나부터 10까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관찰한다. 시작. 눈으로 하나부터 10까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관찰한다. 자 3단계 가슴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 가슴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 4단계 입으로는 참여해서 귀로 들었던 내용, 눈으로 관찰한 비언어적인 메시지, 가슴으로 공감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리액션한다. 시작. 입으로는 참여해서 귀로 들었던 내용, 눈으로 관찰한 비언어적인 메시지, 가슴으로 공감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리액션한다. 네, 잘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걸 미리 보여드려 버리면은 이 들을 청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제가 들을 청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라고 안 보여드렸습니다. 통역하는 것처럼 듣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감적 경청이 쉬워지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관찰하는 듣고. 자, 그러면 이제 대화의 기본 원리를 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네. 자, 대화의 첫 번째 기본은 관심 기울이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관심이고 관심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라프에서도 첫 번째 1단계가 뭐였어요? 관심과 사랑이었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시작은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럼 관심 갖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부터 훈련해 볼게요. 1단계 시선 접촉인데요. 즉 부드러운 눈맞춤. 부드러운 눈맞춤을 해야 돼요. 자, 부드러운 눈맞춤. 눈에 사랑을 담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사랑을 담으면 부드러운 눈맞춤이 가능해요. 자, 2단계는 얼굴 표정. 자, 온화한 미소. 시작. 온화한 미소. 온화한 미소를 지어라. 그래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부드러운 눈맞춤을 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입꼬리는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콧구멍은 벌렁벌렁 3박자를 이야기했어요. 자, 기억나시죠? 한번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입꼬리는 올리고 입꼬리를 입꼬리 올리고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눈꼬리 콧구멍은 벌렁벌렁. 코는 콧구멍은 콧구멍을 자, 그 연습하는 좋은 걸 우리 저기 이명수 선생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참치, 음. 김치 이렇게 막 길게 하는 걸 했거든요. 백김치, 요노무스키, 차이코프스키. 김치, 아. 치즈. 예, 이런 발음을 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한 5초 이상 이렇게 음.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했는데 아이오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 하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눈꼬리는 개구리 뒷다리 하면 돼요. 네? 눈꼬리 내리는 건 개구리 뒷다리. 아, 눈꼬리 내리는 거. 개구리 뒷다리 한번 해보세요.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네, 네. 그게 개구리. 개구리 뒷다리. 좋아 이거 너무 좋네. 네, 네.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입꼬리 참 눈꼬리 내리는 거, 네, 네. 입꼬리 올리는 거, 콧구멍 벌렁벌렁 오케이. 자 하고 하시고요. 그리고 광대승천이라는 거, 광대승천. 광대가 올라가면 표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콧구멍 벌렁벌렁 광대승천. 광대승천. 자 여기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단계에 뭐가 있냐면 즉각적인 비언어적인 반응. 즉각적인 비언어적 반응과 4단계 즉각적 언어적 반응 이걸 이제 같이 보면 좋은데 즉각적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즉각적 비언어적 반응 뭐야? 고개를 갔다 갔다. 자 미소 짓기, 또 입꼬리 올리고 웃어주기, 뭐 이런 게 다 즉각적 반응이죠. 비언어적 반응. 언어적 반응은 뭐야? 맞아요. 잘했네요. 바로 그거예요. 멋져요. 이렇게 우리가 막 칭찬해주거나 또는 호응을 보이거나 맞장구를 치거나 이게 다 이제 언어적 반응입니다. 5단계 편안한 자세. 이 편안한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5도 정도 기울인 자세로서 이렇게 앉아준 거죠. 약간 기울인 자세. 이게 아주 편안한 자세라고 그래요. 어떻게? 자, 약간 5도 정도 앞으로 좀 약간 기울인 상태. 5도 정도. 상대방을 향해 좀 기울인 상태로 경청을 하는 겁니다. 아 경찰이 약간. 자, 요거 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대화할 때 눈을 마주 보는 것을 좀 창피스럽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어떻게 시선 일치를 할 것인가, 이 부드러운 눈 맞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같이 볼게요. 이게 4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 한쪽 눈을 4초로 바라봅니다. 4초. 다른 한쪽 눈을 또 4초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전체를 4초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코를 4초로 바라보고 턱을 4초로 바라보고 이마를 4초로 바라본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한쪽 눈, 왼쪽 눈 4초, 오른쪽 눈 4초.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얼굴 전체 4초, 전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코 4초, 턱 4초, 이마 4초. 두 분 마주 보시고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하시는데 시선 일치만 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 눈 4초, 오른쪽 눈 4초, 얼굴 전체 4초, 코 4초, 턱 4초, 이마 4초. 다 암기하셨죠? 4초씩 의도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대화는 일반인 대화하시고. 일반적 대화.